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주요 섹터 방향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IM증권의 이창환 영업이사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2차 전지 섹터의 여러 부진한 요소들, 2차 전지 섹터의 발목을 잡는 여러 요소 중에 이제 금투세 불확실성을 많이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전일장 불확실성 일주 좀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시장과 함께 2차 전지 반응을 줬는데 일단 이 이슈부터 좀 살펴볼까요? 주말에 이제 그 야당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 이제 그 참여 인원 보고선 금투세 강행이 좀 어렵겠구나 좀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 조만간 발표가 나지 않겠나 하고 이제 나름의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서 났죠. 나타났고요. 올해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코스닥이 가장 많이 하락을 해서 글로벌 꼴찌인 상태인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는 이런 예상이 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하는 와중에서도 디커플링이 심하게 나타났고 유독 지금 코스닥이 금투세에 그 가장 민감한 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많고 또 공매도가 좀 많아서인 거로 보여지고요. 공매도 그 금투세 우려가 있다 보니까 딱 4월 총선 이후부터 지금 계속 거래 대금이 지금 하락세가 계속 위축이 되고 지수도 계속 빠진 그런 형태가 나타났고 코스피 코스닥 중소형 종목들에서 그 거래 대금이 지난해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거의 거래 대금이 거의 40% 이상이 줄었는데 그 중소형 종목들의 거래 대금이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매물 없이 그냥 쭉쭉쭉 주가가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어제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금투세 폐지로 이제 결론이 그 잠정도 나면서 코스닥에 대한 그 연말과 내년 연초에 대한 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부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실 이제 그 금투세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국내 증시가 강세장으로 가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금투세 폐지를 말씀드렸는 것처럼 마지막 표들이 일단은 맞춰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남은 거는 이제 그 바로 있을 이제 미 대선의 그 결과에 따른 단기적인 변동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 대선에서 누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 사이클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와 맞물려서 여기에서 이제 그 장기적으로 강하게 성장하는 산업군들의 주가 업사이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가장 먼저 움직인 것들은 발빠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였고 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297억 순매수, 기관이 3,417억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3,302억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고 기관은 2,071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쇼커버가 이제 먼저 좀 들어온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많은 2차 전지와 바이오의 동반 강세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 포스코 피첼,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코스닥 쪽에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엔캠이 이제 공매도가 많고 바이오 섹터 쪽에서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HLB,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셀트리온 제약, 휴젤 이렇게 있는데 아마 우리 코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천당 제약, 휴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HLB 같은 경우도 공매도 잔고가 좀 많은 편이어서 반등이 강한데 HLB 쪽 그룹 관심 가지신 분들은 HLB보다는 HLB 테라피틱스를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차트도 걔가 달라요. 다르니까 모멘텀이 걔가 좀 더 강하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니가켄가바이오라든가 알테오전은 어제 좀 개별적인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중장기 관점에서 어쨌든 국내 그 주식 투자의 어떤 금투세 이슈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그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이 자금이 좀 유입될 수 있는 기대가 나타날 수 있고 어제부터 다시 이제 그 예탁금이 50조가 깨졌다가 다시 이제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매도가 많은 쪽의 종목들도 보시고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데 낙폭이 컸던 종목들 뭐 그런 뭐 네이버라든가 그런 이제 낙폭이 큰 종목들 중에서 수급이 비어 있는데 지금 막 그 외국인 기관들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수익이 좀 제법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리 인하 사이클의 수혜가 되면서 성장성이 높은 산업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뭐 AI 반도체 섹터 그리고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될 수 있는데 2차 전지 쪽에서는 제가 10종목 그 제시해 드렸으니까 거기서 이제 선별적으로 보시고요. 또 바이오 섹터에서는 가장 성장성이 큰 쪽이 요즘 가장 그 핫한 쪽이 당뇨 비만 치료제 쪽이고 그리고 그 이제 유한양행 뭐 신약 그 FDA 승인 받은 것처럼 그 표적 항암제 쪽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유한양행을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 표적 항암제 쪽에서 차세대 항암제를 발표하는 기업 중에 굉장히 좋은 기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태인데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AI 반도체 섹터 쪽에서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그 유리개판 쪽 보시면 되겠고 탑픽은 SKC인 것 같고요. 거기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리기판 쪽도 언급해 주셨고 표적 항암제 쪽 숙제 하나 받았으니까 방송 끝나고 저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의 분위기들을 쭉 한번 훑어주셨는데 조금 더 압축적인 전략으로 2차 전지에 압축해서 전략 듣겠습니다. 어제는 전반적으로 다 강했어요. 그리고 증권사 곳곳에서 이제 에코프로그룹주에 혹은 LNF에 대한 투자 보고서를 막 내기도 했었었는데 2차 전지에 압축해서 저희는 지금 어떤 시각을 가져가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어제 이제 11월 달부터는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거든요. 그 유동성 공급자라든가 시장 조성자들이 공매도를 대차 거래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표시를 해야 되고 네. 특히 이제 그 만기가 90일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11월 때부터 시작되는 대차 거래라든가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은 이제 90일 단위로 만기가 정하기 때문에 최대 연장 1년이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무기한 공매도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공매도 세력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뺏긴다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올해는 사실 그 금투세 이슈가 11월 중순에서 12월 초 정도 12월 2일에 결론이 날 거라고들 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한 달 정도 빨리 냈으니까 요 미 대선만 끝나게 되면은 그 트럼프 리스크라는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큰 불확실성 거의 다 해소가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월 달에 미국 전기차 판매량도 보면은 기아라든가 GM이 거의 이제 한 70% 정도의 판매 증가율이 나타났고 닛산도 36% 정도 나타나서 여기에 배터리 공급하는 업체들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이후에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대중관세 대중 추가 관세를 부과를 하고 최근에 해리스 후보 지지율 일부 상승한 것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오히려 그 잠재적 리스크의 해소를 보는 관점들이 지금 부각을 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불확실성 해소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대선에 대해서 이제 단기 변동성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관망을 하시더라도 너무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 연비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면은 그 대규모의 벌금을 낼 수밖에 없고 이는 이제 기업의 도산과도 관계이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양극 종목들 중심으로는 4분기까지 역시 실적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연초부터 이제 전액 쪽이라든가 뭐 동박 쪽을 말씀드렸던 이유도 작년에 한 10월 달 정도 드린 얘기가 올해 말까지는 양극 종목들이 실적이 쉽게 회복하기 어렵다는 얘기 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앞부게는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우회적으로 전액 쪽이라든가 동박 쪽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25년도부터 다시 성장하는 그림이 나타난다는 부분에 좀 더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4분기까지 실적 안 좋더라도 25년도, 26년도, 27년까지의 성장 스토리를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연중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반등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뭐 에코프로그룹주, 포스코그룹주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이 반등이 두드러질 거고 당분간 이런 추세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런 대형주들이 반등하게 되면은 어제까지 덜 올랐던 중소형 종목들도 올라갈 때는 급등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10대 종목 중에서 뭐 에코프로, 포스콜딩스, LG에너솔루션, 에코프로비엔, LG와 코스모인소재, 엔캠, 덕산테크코피아, 중앙첨단소재, PNT 말씀드렸고요. 네. PNT 대표가 뭐 그 2차 전지 쪽에서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인터뷰한 게 어제 오늘 좀 기사가 나왔고 그리고 제가 KB증권에서 재밌는 그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 LG 에너솔루션과 SK온, 그 삼성 SD의 밸류 체인 중에 전액 쪽에서 엔캠뿐만 아니라 덕산테크코피아가 엔솔과 그 SK온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셀트럴 글라스 쪽으로 그 통해서 전액을 6만 톤 계약을 한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파라소닉 쪽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엔솔과 SK온 쪽에 지금 그 밸류 체인이 들어간 이유가 아마도 그 덕산테크코피아 공장이 테네시주에 있는데 그 인근에 엔솔과 SK온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그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저렇게 들어간 거 봤을 때는 좀 확인해 보니까 요 회사 측에서 딱히 부인을 안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얘기는 하지 않는데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봐서는 요거는 이제 그 KB증권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게 아닌가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 덕산테크코피아의 전액 사업이 이제 SK온과 엔솔 쪽으로도 공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원래 이제 그 공장 부지가 12만 톤으로 설계를 해놓은 상태고 라인도 다 깔아놓은 네. 상태인데 그래서 6만 톤에서 이제 그 300억 정도만 장기비만 추가 넣게 되면은 곧바로 6만 톤으로 그 추가 증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잘 보시겠고 그리고 파라소닉이 최근에 데이터 센터 확대를 통해서 ESS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42%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덕산테크코피아가 센트럴 글라스를 통해서 파라소닉 쪽으로 전액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파라소닉이 좋게 되면은 수요는 덕산테크코피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엔캠과 중앙첨단 소재가 대규모 IR 예정에 있어서 엔캠, 중앙첨단 소재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들려오는 그리고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잡아야 될 내용들 살펴주셨고 덕산 테코피아 내용 한 번 더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2차 전지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주의 힘이 됐던 게 노무라 측의 에코프로 BM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이었습니다. 이것의 시사점은요? 그러니까 매수로 투자 의견 상향을 했는데 목표가를 하향했거든요. 이상하잖아요. 29만 원에서 24만 원 하향했는데 투자 의견을 상향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의 통합 밸류체인 전략과 그 재무 대표 개선에 힘입어서 그 2차 전지 업황이 회복할 때 실적 개선폭이 경쟁 업체보다 두드러질 것이라 그렇게 리포트에 기재를 했고, 헝가리 양극재 사업 진출과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 및 양극재 사업 확대를 통해서 그 원가를 절감하고 있어서 그 수익성 개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하게 되면은 그 저가 매수 구간이라고 이제 노무라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상태고요. 저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그 노무라 증권 또는 뭐 노무라 증권을 이용하는 고객사들이 에코프로미에 대한 쇼커버링을 상당히 진행했구나라는 그렇게 추정을 볼 수 있겠고요. BNK라든가 메리츠, 하나, 뭐 유진투자증권은 아직까지는 에코프로미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유진투자증권은 뷰 자체는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는 바꿨기 때문에 아마 유진도 포지션이 바꾼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바뀌지 않은 쪽이 이제 하나증권이 좀 되게 강하게 아직까지도 이제 그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에코프로 비행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쇼커버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략 공매도 잔고만 지금 주가로서도 8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예전 주가였으면은 1조 6천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가 줄지 않았어요. 주가가 반토막 이상이 났는데도 잔고가 줄지 않았다라는 거를 봤을 때는 상승할수록 공매도 잔고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일부는 커버를 하고 있고 일부는 하지 않는 이런 지금 상황이라서 사실 약간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에 대한 보수적인 전망이 지속될수록 쇼커버링을 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 간의 출굴 전략의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에서의 그 쇼스퀴즈가 발생한 것도 쇼커버링을 공매도를 했던 세력 중에서 홍콩계에서 먼저 배신을 했기 때문에 먼저 쇼커버링 급하게 하는 바람에 튀면서 여기서 부딪혔던 거죠. 네. 그러면서 쇼커버링 급하게 쇼스퀴즈가 발생하게 됐고,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5월달에 제가 아는 자산운용자 그 대표도 에코프로 110만 원에 공매도 쳤다가 쇼스퀴즈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 남아있는 공매도 세력이 큰 손실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에코프로 BM에 대한 전망이라는 밸류에이션은 11월 8일 에코프로 플랜델리 데이에서 장기 성장 전략을 말하면 그때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기업 설명회가 11월 8일이기 때문에 이때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를 꼭 체크하자. 이렇게 2차 전지 섹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확인해 나가야 되는지 매주 나오셔서 잡아주고 계시네요. 자, 오늘 이창환 영업이사님의 관심주가 무엇일까 살펴봤더니 ISC입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입니까? SKC가 이제 4,500억 그 5천억인가 투자해서 지분 산 이제 자회사고요. 내년부터 동사가 그 유리기판용 패키지 테스트 제품이 그 HBM3이용 테스트 소켓 매출이 발생할 거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동사가 이제 그 유리기판 베트남 쪽에 그 실리콘 러버 소켓 그 공장을 증축을 했고, 이게 이제 유리기판 수율 테스트를 위한 그 제품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게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HBM3 이용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도 이게 매출이 내년도에 폭 많이 올라가는데, 지난해 이제 동사 매출 비중 중에서 그 AI 쪽 매출 비중이 9%였고 올해는 33% 정도 예상이 되고 내년에 48%까지 그 올라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이제 북미 쪽으로 그 좀 테스트 소켓을 인증을 진행 중이라서 올해 4분기부터 출하되고 내년도에 매출이 많이 올라간다 봤을 때는 요 AI 관련 종목을 보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다. 그러니까 SKC를 탑픽으로 보지만은 그 SKC의 제품에 대해서 그 품질 테스트를 하는 그 소켓이 바로 이제 ISC 만드니까 둘을 같이 보시는 것도 좀 괜찮다 볼 수 있겠고요. 또 이번 달에 그 개선된 주주환원 정책 발표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포인트를 잡으시고, 다만 이제 3분기 실적과 올해는 이제 컨센서스 선수보다는 다소 좀 하회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한번 눌렸을 그 조정 나오게 되면은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 IM증권에서 최근에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가 81,000원 제시했고요. 그 당사의 신규 목표 주가는 동사의 최근 성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보수적인 수치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보수적인 수치 목표까지는 81,000원 드리겠고요. AI의 그 실적의 성장에 따라서 좀 상향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여지를 주겠습니다. 네. 실적이 예상이 좀 못 미쳐서 조정이 나온다면 그거 충분히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SKC와 ISC를 함께 놓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IM증권 기준 목표가 81,000원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ISC 한 번 더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창환 영업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